2025년 10월부터 서울과 주요 수도권에서 시행된 아주 강력한 부동산 정책입니다. 바로 전세 낀 집 매매 금지에 관한 건데요. 정부는 투기를 막겠다고 하는데 거래가 실종되고 헌법 논란까지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오늘 좀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우선 이 정책, 핵심 내용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2025년 10월부터 서울이랑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요, 전세나 월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 있잖아요. 네. 그걸 당신이 직접 들어가 살 목적,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아예 사고 팔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네, 원천적으로 금지된 거죠. 부동산 광고 내는 것부터 매물 등록, 실제 계약까지 그냥 전부 다 금지예요. 어기면 처벌도 꽤 강력하고요. 맞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목표는 명확하죠. 그 갭 투자라고 하는 거요. 전세 끼고 적은 돈으로 집 사서 시세 차익 노리는 그런 투기 수요를 막고 진짜 집 필요한 실수요자를 보호해서 시장을 좀 안정시키겠다, 이런 거죠. 네, 표면적인 목표는 그런데요. 이게 기존 규제들이랑은 완전히 결이 좀 다르다는 걸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건 특정 지역에서 거래할 때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그래도 허가 요건만 맞으면 거래 자체는 가능했어요. 네, 허가를 받으면 됐었죠. 그렇죠. 일종의 조건부 허용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 정책은 그게 아닙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 가능성 자체를 그냥 원천적으로 불법으로 딱 규정해버린 거예요. 불법이요? 허가 자체가 아니라? 네, 허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건 단순 규제 강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거래의 길을 막아버린 거라서요. 이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접근법이 근본적으로 바꾼 셈이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거군요. 이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권, 특히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 처분권을 너무 심하게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아주 거세지고 있어요. 네, 상당히 거셉니다.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이걸 초헌법적 조치다, 이렇게까지 부르더라고요. 아니, 집을 사고 파는 계약도 아니고 매물 광고 내는 것조차 못하게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네, 그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이걸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예전에 논란 많았던 임대차 3법하고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임대차 3법이요. 그건 또 어떻게 다른가요? 임대차 3법은 주로 세입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인상률 제한 같은 거요. 네, 임차인 보호 목적이 강했죠. 물론 그것도 집주인 재산권 침해 논란은 있었지만 그래도 집주인이 자기 집을 파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았거든요. 새로운 집주인이 세입자 권리를 이어받는 조건으로 매매는 가능했단 말이죠. 팔 수는 있었군요. 그렇죠. 근데 이번 정책은 실거주 목적 아니면 그냥 모든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거잖아요. 이건 규제 강도나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면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훨씬 강력하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헌법재판소까지 갈 수도 있는 이 재산권의 본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강력한 정책, 실제 시장에는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예상은 되지만. 네, 예상대로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정책 시행과 동시에 그야말로 거래 절벽, 그리고 매물 실종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이요? 어느 정도인가요? 특히 서울 강남이나 경기 분당 같은 핵심 지역에서는요. 시장에 나오는 매물 자체가 무려 60%에서 70%까지 급감했다는 분석도 있어요. 60, 70%요? 와, 거의 씨가 마른 수준인데요? 그렇죠.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상당히 힘들어하는데요. 혹시 불법 중개로 단속될까 봐 걱정하고 또 매수자가 정말 실거주할 건지 그 증명 문제 때문에 상담 자체를 좀 꺼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중개업소도 난감하겠네요. 네. 결국 집주인도 세입자도 또 집을 사려는 당신도 모두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결국 이 상황이 계속되면 시장 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그런 심각한 우려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래가 없으니까 적정 가격이라는 게 형성될 수가 없잖아요.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바로 가격 발견 기능이 그냥 상실되는 거죠. 가격 발견 기능 상실. 이게 그냥 집값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닐 텐데요. 당연하죠. 재산세 부과 기준이라든지 은행에서 담보대출 평가할 때라든지 이런 금융이나 행정 시스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뭐 중개업, 법무, 관련 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고요. 개인들의 자산 유동성에도 굉장히 큰 제약이 걸리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오네요. 투기 억제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정도의 어떤 시장 기능 마비 수준의 부작용까지 감수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다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전세 낀집 매매 금지 정책은 갭 투자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출발했지만 한편으로는 헌법상 재산권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시장의 극심한 위축과 혼란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요약해 주셨습니다. 아주 팽팽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정책은요, 우리 사회가 그 공익이라는 가치와 개인의 기본권, 특히 이 재산권이라는 가치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이걸 묻는 하나의 사회적 실험일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실험이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과거에는 정말 생각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규제 앞에서 당신은 이 중요한 균형점이 어디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콕부동산과 함께하세요. 부동산은 콕, 구독, 좋아요는 꼭.